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년 1월 11일에 시행된 ITQ 엑셀 A형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문제는 밑에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제가 블로그 주소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블로그에 접속하셔서 제가 올려놓은 이 연습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연속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의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Shift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Shift 3을 클릭해 보세요. 네, 그럼 3개의 시트가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A열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열너비를 1로 바꿔주세요. 그럼 3개의 시트에 있는 A열의 열너비는 1로 바뀐 상태고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엔터, 시트 2번 더블 클릭하고 제2 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시트 3을 더블 클릭하고 제3 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네, 그러고 나서 제3 작업에다 바로 작업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입력해야 될 기초 데이터는 바로 제1 작업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누르셔야 되는데 저는 파일명이 미리 있어서 다른 이름 저장으로 누르겠습니다. 문서로 가셔서 ITQ 폴더에 가서 파일명은 수험번호 8자리 1, 2, 3, 4, 5, 6, 7, 8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에 이제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저장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비사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행부터 3행까지 먼저 행 높이를 25로 지정을 해놓고 확인. 네, 5행부터 또 14행까지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에 행 높이를 22로 바꾸어 놓고 작성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행 높이가 이제 밑에 거랑 다르니까 전 작성할 때 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사행은 왜 안 했냐? 여기는 커피 원가와 판매가가 두 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행 높이를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입력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F4를 클릭하고 원가에서 가 뒤에 더블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Alt 그리고 오른손으로 엔터키를 누르시면요. 이게 두 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4행과 5행 사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줄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H4로 가셔서 가 뒤에 더블 클릭하고 Alt, 엔터 누르시면 두 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수행해야 되는데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시려면 A열 바로 왼쪽에 요 회색깔 모양이 있어요. 요 회색깔을 클릭하시면요.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 그리고 글씨체는 네, 이렇게 11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런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었죠. 그러면 F5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오른쪽 정렬 클릭. 그리고 요 쉼표를 꼭 눌러주셔야 여기가 쉼표도 들어가고 오른쪽이 살짝 여기가 떨어진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랑 똑같이 테두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B4부터 J 14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클릭. 그리고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 그럼 바깥쪽에 굵은 상자가 들어갔고요. B5부터 J12까지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 번 더 눌러주셔야 요 문제랑 똑같은 테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이제 병합하고 셀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바로 컨트롤입니다. 그럼 여기 B13부터 D13까지 범위 지정을 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B14부터 D14까지 드래그,
그리고 F13부터 14까지 드래그. 그리고 G13부터 I13까지 드래그.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여기 이제 대각선 모양의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셀 서식을 들어가야 되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1이에요. 네, 이렇게 외워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셀 서식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표시 형식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요걸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셀 서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기 셀 서식이 나온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을 여기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네,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테두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확인. 네, 여기까지 확인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제목은 사다리꼴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이래요. 그러면 삽입에 가셔서 도형. 여기서 사다리꼴 모양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가운데 있습니다. 기본 도형 첫 번째 줄 가운데. 네, 여기서 사다리를 가지고 오셔서 F와 G 열 사이에 이렇게 그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그림자 스타일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래요. 도형 효과로 가셔서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 그리고 글꼴은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그럼 홈으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 엔터. 그리고 글씨체는 24 엔터. 그리고 굵게 클릭.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클릭.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정렬해 주셔야 되니까요. 가운데 맞춤 클릭. 네,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수입, 원두, 커피,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결제 담당 팀장 부장을 이제 적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저희가 결제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는 담당 팀장 그리고 부장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결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나 클릭하시고 세로 쓰기 클릭. 네, 그리고 여기를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클릭. 이렇게 하고선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L과 여기 N 열 사이를 보면 여기가 열너비가 보통 저희가 7.5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열너비는 7.5 확인. 네. 그리고 결제의 열너비는 K 열너비는 보통 4로 합니다. 4. 네. 그리고 15행의 행높이는요. 여기 15행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높이는 보통 17.5로 해요. 네, 그리고 16행의 행높이는 저희가 40 정도로 합니다. 네, 40.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거 드래그 하시고 복사 눌러주세요. 복사. 그리고 그림으로 복사 클릭.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나와 있으면 확인 버튼 클릭. 네, 그리고 여기로 오셔서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V죠. 컨트롤 V 누르셔서 여기 정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판매 순위가 조금 네, 열너비가 기네요.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여기 J열 너비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지워야 되잖아요. 여기 드래그 하시고 지우기 가셔서 모두 지우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저희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여넣기까지 했고요. 원본 삭제까지 했습니다. 네,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B사부터 J4,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래요. 그럼 B사부터 드래그 해주세요. J4까지 드래그.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이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G14 클릭 그리고 I14 클릭.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요 채우기는 주황 색깔로 클릭. 네, 여기까지 하셨죠. 그런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상품명이 선택대로 표시하시오. 네, 여기 H14를 클릭하면 요 상품명이 쭈루룩 나오도록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품명 옆에 여기 H14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로 들어가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 그림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제한 대상은 목록 클릭. 원본 클릭하시고요. 상품명의 요 제목은 나오면 안 돼요. 요 C5부터 C12까지 드래그. 확인 버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산토스 NY2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상품명까지 나오게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에 가서 G5부터 G12 영역에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럼 G5부터 G12까지 가서 드래그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셀 서식을 들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죠? 단축키 컨트롤 1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거나, 또는 뭐였냐면 홈에서 여기 표시 형식 옆에 작은 하살표 이걸 클릭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개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는 세 자릿수마다 콤마가 되어 있고요. 요 쉼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샵, 콤마, 샵, 0을 클릭하시고요. 이 형식 밑에 다음 줄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큰 따옴표로 개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확인. 네. 개까지 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F5부터 F12 영역에 대해 원가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그럼 F5부터 F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여기 이름 상자거든요. 얘가 이름 상자인데 여기다가 원가로 이름 정의를 하면 저희가 윗부분 240점 중에서 이제 저희가 100점 정도는 한 거예요. 요 밑에 함수 6개랑 7번 조건부 서식까지 합치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1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140점 정도거든요. 한 문제당 20점씩. 그래서 27에 14, 140점이고 여기 기초 데이터 입력하고 요 조건 윗부분까지 하는 게 100점이에요. 그럼 요런 100점까지 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저는 여기 이제 조건 윗부분은 좀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만 볼게요. 네, 이제 함수를 하셔야 되는데 유통기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함수 제조 날짜 플러스 기간으로 구하되 기간은 상품 코드 네 번째 값이 1이면 365일, 2이면 500일, 3이면 730일로 지정하여 구하시오. 그리고 추주와 미드 함수를 써라 라고 했는데 추주 함수는 인수 목록에서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먼저 값을 골라낼 위치, 콤마, 그 다음에 1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 3일 때의 값 이렇게 쭉 입력을 하는 게 추주 함수거든요. 네, 는 하시고 CH5까지만 입력하시면 추주 함수가 나와요. 그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값을 골라낼 위치 또는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드 함수를 써야 되겠죠. 미드 함수는 여기 문자열을 클릭하시고 콤마 시작 위치. 시작 위치는 상품 코드가 네 번째 값이라고 했으니까 4, 콤마. 그리고 추출할 문자의 수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네 번째 값이 1이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1은 숫자 1은 한 글자죠. 한 글자. 그럼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값을 골라낼 위치 또는 번호가 들어간 겁니다. 이 상태에서 1일 때의 값, 2일 때의 값, 3일 때의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1이면 365일, 2이면 500일이라고 했으니까 365 바로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앞에 문제에 제조 날짜 플러스 기간으로 구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조 날짜 클릭 그 다음에 플러스 365일 콤마 그리고 두 번째 2이면 여기 25 클릭하시고 플러스 500일 그리고 3일 때의 값은 제조 날짜 플러스 730일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딱 나오죠. 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 순위를 구해라. 그런데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부터 3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는 이제 if 함수는 저희가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내용, 거짓일 때 수행할 내용이 들어가는 함수인데요. 는 if 누르시고 그러면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은 일단 순위가 3위 안에 들을 때예요. 그러면 랭크를 쓰셔야 돼요. 랭크 연결시켜서 네, 여기 들어가서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라고 했으니까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 클릭 콤마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 드래그. 근데 이때 저희가 밑에 끌었을 때 이 판매 수량의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드래그 했을 때 범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림차순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오름차순일 때면 콤마하고 1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내림차순이니까 이때는 그냥 가로 닫으시고요. 조건이 뭐냐면 일단 3위 안에 들 때 그 3위 안에 들은 것 중에 1부터 3위까지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3위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이하죠, 이하. 3위 이하이라면 조건이 3위 이하라면 그 안에서 순위를 구해라. 다시 한번 랭크 써주셔야 돼요. 랭크 더블 클릭 그리고 판매 수량 클릭 콤마 판매 수량의 범위 F4 눌러서 끌었을 때 바뀌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가로 닫기. 네, 이 상태에서 그럼 얘가 지금 참일 때의 값이에요. 조건이 3 이하라면 그 안에서 순위를 구하고 그리고 뒤에다가 위를 붙이래요. 저희가 글자를 연결시킬 때는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고 숫자 7 누르시면 AND가 나오거든요. 요 AND 누르시고 큰 따옴표 누르신 다음에 위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참일 때의 값이에요. 참일 때에는 순위를 구하고 위라고 적어주고 콤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거짓일 때의 값은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따옴표 2개 네 그리고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엔터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그러면 1, 2, 3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끌었을 때 이 서식이 복사가 돼서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함수. 요건 뭐라고 했냐면 디에버리지를 써서 브라질 원산지 판매가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커피 원산지 중에 브라질만 찾아서 판매가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D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무조건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이에요. 그래서 D가 들어갈 때는 전열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3 클릭하고 는 D 에버리지. 그래서 dAverage라는 함수는 저희가 지정한 조건에 맞는 그 범위 안에서 열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럼 전체 범위 B4부터 저희가 H12까지 저희가 유통기한하고 판매순위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전체 범위 콤마 열번호는 판매가가 내가 범위를 지정한 것을 기준으로 몇 번째 열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예요. 7, 콤마. 그리고 전체 범위 열번 조건이거든요. 조건은 브라질이 원산지, 커피 원산지가 브라질인 것만. 그래서 저희가 전체 범위 할 때 요 비사를 꼭 넣은 이유가 요 조건에 제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 범위 할 때 제목이 들어간 거군요. D4부터 D5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이거. 네, 제가 모르고 원표시가 들어갔는데 자동으로 없어졌죠. 네, 이 상태에서 쉼표 한번 눌러주세요. 클릭.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네 번째 11월 15일 이후 제조한 커피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라. 1월 15일 이후에 제조한 상품의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sumif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sumif라는 함수는 이렇게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 범위, 콤마,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는 sumif.
네, 그러면 먼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셀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제조 날짜가 여기 25부터 22까지예요. 그 다음에 콤마 그리고 11월 15일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큰 따옴표. 여기서 조건은 큰 따옴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라고 했냐면 요 조건이 11월 15일 이후에요. 2019년 11월 15일 이후.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콤마. 그리고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 수량이 합계니까 요 G5부터 G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3,917이 나왔죠. 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날짜가 들어간 11월 15일이 날짜가 들어간 제조 날짜 범위 지정 콤마 그리고 11월 15일 이후인데 해당일 포함이니까 크거나 같다. 그리고 콤마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 수량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쉼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그 다음이 5번째. 최대 커피 원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지 함수가 나왔는데 사실 라지 함수, 스몰 함수, 뭐 맥스 함수 이런 함수들이 제일 쉬운 함수죠. 그럼 여기 J13 클릭하시고 는 라지 함수 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얘는 커피 원가 요 F5부터 F12 아까 저희가 여기다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원가로 나왔고요. 그리고 최대니까 첫 번째로 큰 걸 골라라. 그래서 여기 커피 원가 중에 제일 큰 첫 번째 커피 원가를 제일 큰 걸 골라라 했으니까 1하고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네 12,300원짜리가 제일 큰 건가 봐요. 그쵸? 네 여기다 쉼표 클릭.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 날짜 하라고 나와 있는데 VLOOKUP도 늘 나오는 함수거든요. 항상 나오는 함수니까 꼭 익히셔야 합니다. VLOOKUP 함수는 H14 셀에 요 산토스 NY2라고 입력된 요 상품명이 해당하는 제조 날짜를 찾아서 여기 딱 나타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토스 NY2의 제조 날짜 요거를 이쪽으로 갖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는 VLOOKUP 네, VLOOKUP 함수로 들어오셔서 이게 VLOOKUP은 이제 표의 그 왼쪽 열에서 특정 값을 찾은 후에 지정한 열에서 같은 행에 있는 값을 표시해라 이런 함수인데 즉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얘 산토스 NY2 찾을 값 얘의 제조 날짜를 찾아라 이런 함수니까 찾을 값은 H14 클릭 콤마 하시고요. 그리고 찾을 값, 콤마, 범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토스가 C5부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건 제조 날짜까지니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콤마. 네, 그리고 열 번호가 저희가 범위를 지정한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럼 3, 콤마. 그리고 정확히 일치는 요걸 더블 클릭해서 펄스로 하셔도 되고요. true는 1, 펄스는 0이에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펄스로 나타내시든지 아니면 숫자 0 하고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열너비가 좁아서 이제 샵샵샵으로 나왔죠. 여기 J와 K열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네, 여기 딱 나타나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살짝만 늘려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6개의 함수는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판매가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판매가를 범위 지정하시고요. 범위 지정하시고 조건부 서식 가셔서 데이터 막대 클릭 여기서 단색 채우기 녹색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에 가셔서 기타 규칙 클릭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 색은 녹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제1작업 240점짜리는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함수가 이렇게 6개가 나와요. 근데 함수 6개를 저는 다 맞추면 너무 좋죠. 근데 다 맞추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함수 6개를 막 다 맞춰야 된다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학생들한테 이 6개 니네 다 맞추기 힘들면 사실은 2, 3개만 맞춰도
충분히 A를 받는다. 너희들의 목표는 A를 받는 거기 때문에 두세 개만 맞추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함수를 다 맞추시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두세 개 정도만 맞추어야겠다. 그 두세 개만이라도 완벽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 2작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2작업은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이제 B2에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제 1작업으로 오셔서 네,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복사하기 단축키는 컨트롤 C예요. 컨트롤 C. 그리고 제 2작업 클릭하시고 B2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클릭. 네, V까지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커피 원산지가 잘 안 보이시죠? 커피 원산지가 에티오피아가 아니면서 커피 원가 7천 이상인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커피 원산지, 커피 원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커피 원산지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커피 원가 클릭. 그럼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조건 위치는 B13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원산지가 에티오피가 아니면서예요. 면서. 저희가 뭐 이거나 이런 게 나오면 다른 줄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면서 이렇게 나오면 같은 줄에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커피 원산지 밑에다가 에티오피가 아니면서니까 같지 않다는 요런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Shift 키 바로 오른쪽에 있는 Shift 키 바로 왼쪽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다. 에티오피아. 그리고 커피 원가는 뭐라고 했냐면 7천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7천. 네. 엔터 치시고요. 그리고 요 7천 이상인 자료에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했으면 여기 있는 제목을 다 복사하셔야 돼요. B부터 H까지 컨트롤 C. 네, 그리고 복사 위치는 B18 클릭 컨트롤 V. 네. 그리고 커서를 여기 그 표 안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건 ESC 눌러서 해제시킬게요. 네,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이제 데이터로 가셔서 고급 필터. 네, 이걸 눌러주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클릭. 네, 여기 목록 범위가 B2부터 H10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는 B13부터 C14까지. 네, 그리고 복사 위치는 B18부터 H18까지.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6에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B18부터 H21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홈으로 가셔서 채우기 없음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표 서식으로 가셔서 표 스타일 몇 번이라고 했나요? 6번이라고 했죠. 네, 6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글 포함 확인. 네, 그러면 요 제 2작업까지 끝나셨어요. 이 작업 정말 금방 끝나죠. 네, 여기 80점짜리인데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제 세 번째 피벗 테이블로 와야 되는데, 네,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이제 제 1작업으로 가시고요. 여기가 이제 블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 복사하는 게 아니라 삽입 누르시고요. 그리고 요 피벗 테이블 위에 요 아이콘 클릭 누르시고 저희는 제 3작업에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워크시트 클릭. 네, 그리고 위치 클릭하시고 제 3작업으로 가셔서 B2 클릭.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제조 날짜가 행, 그 다음에 커피 원산지가 열, 상품명 판매가가 시그마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항상 순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순서가, 일단 먼저, 예, 제조 날짜 1번, 그 다음에 커피 원산지가 2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 상품명 판매가가 3번으로, 요 순서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제조 날짜를 클릭하시고 행으로 끌어오시고 그 다음에 커피 원산지 끌어다가 열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고 상품명 끌어다가 시그마 값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판매가 끌어다가 시그마 값에 놓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가 개수 상품명은 맞아요. 근데 여기 판매가가 합계로 나왔죠.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어가면 합계로 나오거든요. 요때 요 시그마 값 두 번째를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으로 가셔서 합계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되죠? 네, 그렇죠. 평균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평균.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면 평균 판매가하고 단위 콜론 원이 빠졌죠. 원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문제를 봤더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B5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얘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얘를 1로, 10월 1로 그리고 끝은 12월 31일로 바꿔주세요. 확인 버튼. 네, 그럼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될 게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빈 셀은 요거 별 3개 행의 총합계를 지우는 거 한꺼번에 할 거거든요. 얘 BO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 그리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빈 셀에는 저희가 Shift 8을 누르면 별 3개 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행 총합계 표시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됐죠? 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여기 C5부터 H8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요. 쉼표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요 순서로 되어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열 레이블의 요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고 네,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네, 다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네, 행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여기에는 제조 날짜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그리고 C2 클릭하시고 여기에는 커피 원산지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요 판매가 평균까지 구했고요. 그룹화도 했고요. 가운데 맞춤도 했고 네, 정렬도 했고요. 빈셀은 별 3개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행의 총합계도 했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똑같이 문제와 똑같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얘는 문제는 지워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제4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제4 작업은요. 먼저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게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산토스부터 여기 들어간 부분만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고 판매가랑 판매 수량을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제1 작업으로 가볼게요. 네, 이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범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상품명부터 산토스, 산타로사, 후일라, 그 다음에 여기 후일라까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컨트롤 누르시는 거예요. 컨트롤 누르시고, 이제는 모모라 빼고 모지아나, 카우파, 시에라. 예,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판매가와 판매 수량이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판매 컨트롤 누르시고 판매 수량, 판매가 여기 범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삽입으로 가셔서 세로막대형, 2차원 세로막대형 클릭.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요 클릭하시고 차트 이동 눌러보세요. 그리고 새 시트로 가셔서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 네, 그리고 제4작업이 나왔으면 오른쪽 끝으로 가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제4작업을 맨 뒤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제 이동까지 했고요. 레이아웃 3, 스타일 4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레이아웃 이제 서식으로 이제 얘를 바깥쪽 흰색 부분을 클릭하시고 네, 클릭하신 다음에 디자인으로 가셔서 레이아웃 3번 클릭. 그리고 저희가 셀 스타일은 4죠. 네, 4 클릭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차트 영역은 글꼴이 굴림 11,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 채우기 흰색으로 하래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네, 그 다음에 굴림 11. 혹시 굴림 시비를 먼저 하시지 않고 제목 서식부터 먼저 하시면 저희가 굴림 시비를 바꾸면 제목이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굴림 시비를 하신 다음에 제목을 하셔야 됩니다. 굴림 시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식 가셔서 도형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 한번 클릭해 주시고 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차트 제목 클릭. 얘는 뭐라고 했냐면 굴림, 예, 문제 보시면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굴림 20, 그 다음에 굵게 되어 있고요. 채우기는 하얀색 클릭, 그리고 테두리는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클릭. 네, 그럼 여기 차트 제목 예, 클릭하시고요. 이 드래그 해서 바꿔주세요. 브라질 및 콜롬비아 커피 판매 현황. 네,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레이블 모지아나 NY2의 판매 수량 계열 값을 표시하고 출력 형태랑 같이 해라. 그리고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해라. 그리고 이 최대값은 2만이고요. 여기가 하이픈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800 0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제 해야 될 게 판매 수량, 요 진한 색깔이죠.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 예, 판매 수량 요 빨간색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저희 보조축으로 바꿔야 되죠. 클릭해 주시고요. 전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셔서 보조축으로 클릭. 네, 그럼 여기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만 맞네요. 그리고 여기 네, 하이픈으로 나온 거 맞고요. 단위도 맞고요. 그 다음에 1800에서 0개. 얘는 단위가 좀 잘못됐네요. 그럼 1800개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주 단위는 200이 아니라 300으로 바꿔주세요. 300으로 되셨죠? 네, 그리고 얘는 얘 선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가 서서 도형 윤곽선 대시로 가셔서 저희가 얘는 파선으로 바꿔주세요. 파선. 네. 파선까지 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했고요. 이제 해야 될 게 범내명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범내거든요. 이걸 범내라고 하는데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예, 여기 들어가셔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판매 수량 클릭하시고 편집 가셔서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세요. 는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그리고 판매가 단위 여기 클릭하시고 편집 들어가셔서 는 빼고 판매가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확인 버튼. 그리고 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확인 버튼 누르셨으면 이제 사각형 설명선만 입력을 하면 돼요.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 가시고 네, 여기 사각형 설명선은 여기 나오죠. 설명선 첫 번째 거. 네, 클릭하시고요. 여기 이쯤으로 와서 네,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요. 요 노란색 꼭지점을 끌어다가 요 정도로 할게요. 네,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여기다 홈으로 가셔서 채우기 하얀 색깔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요 가운데 정렬 꼭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 네, 누르시고 최다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누르고 네, 최다 판매라고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는 뭐 글씨체나 뭐 크기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면 저희가 1작업부터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모두 다 완성을 했어요. 네, 한번 보시면은 다 완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ITQ 엑셀을 이제 A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함수예요. 근데 이 함수 부분을 너무 다 6개를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매번 나오는 요 브이룩업 그리고 최대값, 뭐 최소값, 라지, 스몰 요런 건 정말 쉽잖아요.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D 들어간 건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이니까 D 들어간 것도 맞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썸이프, 뭐 카운트 이프도 매번 똑같거든요. 그런 거 하실 수 있고 if나 랭크 정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정도 하시면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매번 나오는 함수들이 반복되니까 그 나오는 함수들을 반복해서 익히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을 해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